시장 이렇게 하락 나오는데 제가 미친놈입니까? 너무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야 장난 아니야. 와 종목들이 뭐, 야 싸다 싸 진짜. 뭐 미치면 가네요. 와, 이야 뭐야 이거. 미치면 가는 거야. 야, 진원생명과학 이것 봐. 와, 이거 진짜 롤러코스터 제대로다. 파밍님, 이거 봐봐, 이거. 여러분들, 와. 나 오늘 방송 길게 안 합니다. 주식 사세요.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다들 주식 사시라고요. 그 다음 달도 사시고. 코스피가 2000 이하일 때는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돼. 이럴 때는. 뭐 2200이어도 더 사야 되지만,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주식을. 그래, 박 먹듯이, 마치 박 먹듯이 꾸준히 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업하신 분들 뭐 돈 현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금 들어오면 또 사고, 여유자금 또 사고, 여유자금 또 사고. 음. 우와, 이거 계속 내려갈 때마다 살 수 있어서 좋죠. 그렇죠. 와, 이거 봐, 이거 롤러코스터. 와, 150% 200% 수익 나다가 유상증자 치고 또 100% 수익 나가 또 빠지고 또 100% 가까이 또 수익. 이 한 종목으로, 한 종목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파동 한번 타면 이렇게 한번 파동 타잖아요.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이 4000만 원 되고, 4000만 원이 8000만 원 되거든. 이런 게. 와. 오늘이 12일인데 대부분 월급날이 여러분들 15일 이후죠. 20일 전후잖아요. 대부분 월급날이. 그때까지 지수가 안 올라가면 땡큐인데, 뭐 더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면 땡큐인데, 올라가면 아깝지. 꼭 여러분들 월급날만 되면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항상 거의 대부분 올라가 버리니까. 와, 진원 생명과학, 와, 멋지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사고 2000만 들고 빠지고 팔고 2000만 원 여기서 사. 그러니까 1000만 원 사서 2000만 들고 2000만 원에 사서 4000만 원 만들고 4000만 원치 사서 8000만 원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코스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지난 3년간 5년간 주식으로 찐따짓 하고 있다가 3달 만에 그냥 뭐 파동 타버리거든, 한 종목으로. 그런 겁니다. 더 떨어져야지. 이왕 이렇게 될 거. 광망님 안 그래요? 광망님이 작년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작년이었던가?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질 때 이게 이렇게 빠졌었잖아. 이렇게 빠질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1800대까지 막 이렇게 빠져라. 광망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날 그렇게 이제 이제 오늘날 그렇게 되네요. 광망님. 장중에 1808까지 빠졌는데, 야, 역시 겸손이 맞았어. 결국 여기 내려온다고 하니까. 결국 내려오구나. 와. 우리 시청자분들, 공포지수가 지금 그게 달하잖아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들. 죽인다, 죽여. 이천님 같은 사람들이 그니까 좋은 거야. 분할 매수하고 앞으로 그니까 계속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속으로 좋아할걸, 어떤 분들은. 저랑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진짜 속으로 좋아할 거야. 물론 사람인 이상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화나도 날 수 있고 뭐 실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1, 20년 전, 30년 전에 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 잘 보면 돼. 우리가 10년 전에 삼성전자 뭐 급락 맞았다고 뭐 팔았다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삼성전자 IMF 터져가지고 여기서 팔았다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버텼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이왕 떨어지는 거 확 떨어져야 추매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지니 어정쩡하게 떨어지면 추매해봐야 그닥이니. 100%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급락이 이렇게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오늘 사이드카도 뭐 발송되고 뭐 8년 몇 개월 만에 나왔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과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행동을 옮기지 못하느냐는 그동안 준비가 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고 항상 생각만 하고 금융교육을 잘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이 기회를 위기로 보고 어떤 큰 위험을 보고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만 보면 몰라요. 물론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V자 방송 들어오면은 엄청난 차이도 나겠지만 궁극적으로 3년, 5년,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격차입니다. 똑같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누구는 1000만 원 그냥 손절쳐버리고 누구는 그 1000만 원을 오히려 더 사는 거죠. 월급 들어오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럼 이게 처음에는 5년 동안은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5년이 좀 넘어가면은 격차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어지죠.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확 벌리고 20년이 딱 지나면 그 격차는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지금 주식 사야 될 때입니다. 사야 될 때고 유튜브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짧은 거는 답변을 드리고요. 긴 거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이런 거 너무 안 떨어지네요. 좀 사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나리자 같은 게 물론 이것도 진원생명과학처럼 될 수 있거든요. 차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모나리자 차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1 접고 2 하고 접었잖아요. 네, 61선 아직 깨지 않고 진원생명과학도 똑같거든요. 1 접고 2 접은 상태에서 3로 올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진원생명과학이 먼저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 모나리자가 됐던 어떤 종목들이 됐든 간에 그 이와 관련 뭐 마스크 종목들은 자 1 접고 2 접고 자 3 일단은 여기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저라면은 여기서 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경선은 이런 데서 사세요 사세요 얘기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사라고 하지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KM이 와 오늘은 또 KM이 세더라고요. 웰크론이 대장이었는데 웰크론이 좀 주춤한 사이에 KM이 또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나리자가 장중에 오늘 장중에 5%까지 올라가고 KM이 장중에 12%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웰크론하고 KM하고 또 대장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50도 50 이제 끝나버렸거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이것도 짝꿍댕이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 50도. 그런데 지금 대장주 자리를 누가 지금 웰크론하고 KM의 싸움이거든요. 웰크론과 KM 그 다음 모나리자 딱 이거 지금 3파전이에요. 3파전. 마스크 관련주는 일단 이 3파전으로 일단 좀 줄어들었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일단은 61선을 더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모나리자 이제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KM과 웰크론은 61선의 그 각도가 브랜드 뉴님 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61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크고 KM도 61선의 이격도가 좀 그래도 있죠. 웰크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웰크론이 대장이지만 또 다음 주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웰크론도 언제든지 1700원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어요.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KM 같은 경우에도 19,400원을 이것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방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끝나는 이 자리도 9,79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 주 와리가리 치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뭐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다음 달 뭐 4월 달에 이렇게 밀린다고 하면은 좀 이제 조정폭이 거의 다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가 지지가 됐거든요. 지지받고 여기 또 지지 받아주면은 모릅니다. 또 몰라 이거. 그 다음 이제 미세먼지가 기다리고 있거든. 마이너스 2000 찍고 왔습니다. 그럼 더 사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브랜드 뉴님. 네, 괜찮습니다. 저는 3패의 위기인가요? 알트캐스트? 알트캐스트요? 아니 뭐 상패 되겠습니까? 이 회사가. 상패는 안 돼요. 이 회사는.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좀 있기 때문에 상패는 안 당할 겁니다. 요거는 휴맥스의 실적 자체도 사실 턴어라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가총액이 뭐 950억밖에 안 되지만 휴맥스가 매출액 1조가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회사고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또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봤을 땐 알트캐스트는 하락의 폭이 커서 걱정은 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알트캐스트도 많이 떨어졌고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이 진짜 너무할 정도로 빠졌잖아요. 2년간. 근데 저는 좀 기다려 보면은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돼요. 또 이게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딱 이렇게 올려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빠집니다. 네, 크로우님 맞죠? 크로우님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하나 오르는 주식이 없네요. 오늘 어제 오늘 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바디텍 매드를 뭐 선침해 한 것도 아니었고 진원생명과학을 뭐 이런 데서 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확 떨어지는데 갭 떨어지면서 하한가 찍어 내리는데 이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뭐 하한가 뭐 20% 하락 나오고 그 다음날 14% 하락 나오는데 뭐 3패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이 돌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이거 보세요. 이거 상패 당해도 뭐 할 말 없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미친 척하고 이제 가는 거다. 미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얘 미치면은 또 뭐 10,000원 넘어가겠지. 가겠지. 또. 그래 이 바닥에 믿을 놈을 그냥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죠. 여러분들 내가 그거 봐 주식 투자 주식 혼자 하는 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힘들 거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지금 가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 넷마블도 오늘 신작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넷마블이 장중에 빨간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다 못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끝난 거예요. 넷마블. 이런 거는 사실 떨어진 게 없거든. 평균 단가가 5,500원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막말로 앞으로 한 뭐 5년 1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식을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하락장에선 이제 소멸이 될 것이고,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남잖아요, 길가에. 단타하는 사람들 다 쓰레기들이잖아, 사실 보면. 진짜 완전 도박꾼들. 다 쓰러져 나가고 막 사망자들 속출할 거고요. 주식을 내 노후를 위해서 하신 분들, 내 10년, 20년, 30년 내 미래를 보고 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이 기회가 찾아오는 거다. 근데 내가 이거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 방송을 듣고 오래전부터 듣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번을 조로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하락장이 오늘 안 빠지고 제 종목 버티던데 그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은 거죠, 일단.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진짜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런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안 빠지고 위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물론 이 고점을 뚫고 갭으로 뚫어낼 수 있어요. 네, 이거 진원생명과학은 8,000원, 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슬슬슬슬 감소세가 되더니, 뭐 예를 들어 12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8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40명 되고 30명 되고 20명 되고 1987 카운트 딱 들어가잖아요. 주가도 선반영하거든. 어느 순간 하한가 꼬라박어. 이거 그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 그냥 이러한 종목들 있죠, 지금 안 빠진 종목들,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 8,000원을 갈지 만원을 갈지 12,000원 갈지 15,000원 갈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런데 제가 경고를 드리자면,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순간 주가는 미리 선반영 칩니다. 하한가 두들겨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동안 코로나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개폭락 나오고, 그동안 단기 폭락을 맞았던, 단기 급락을 맞았던 종목들이 단기 급등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반대, 뒤집어진다고, 이게. 몰빵 대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몰빵이 괜찮아요, 크로우님. 네, 괜찮아요. 막말로 1억, 2억, 3억치 산 건 아니잖아, 크로우님. 어떤 분은 2억치 샀던데, 뭐 다른 종목이지만. 아, 1억이에요? 아이씨. 비중이 몇 프로예요? 손절이 의미가 없지. 네, 담쟁이님 반갑습니다. 아, 사전 예약 해놨어요, 파밍님. 스틸 얼라이브. 아, 또 넷마블의 주주로서 한번 또 냉정한 평가가 들어가겠는데요. 네, 한번 한 2주 정도 하면, 예, 또 각이 보이잖아요. 네, 후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질 100만원 이상 하면 안 돼. 현질 뭐 성인이니까 뭐 30만원 50만원 할 수는 있어. 근데 100만원 이상은 하지 마세요, 파밍님. 혹시나 해서 또 잔소리 한번 해야지. 자연과 환경, 코로나랑 상관없는 주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연과 환경 사셨나 보네요. 코로나와 뭐 상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시장에선 또 그렇게 만들면 또 가는 거지. 또 이 바닥이 또 그런 바닥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관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이 시장이잖아요. 영업이익 8억, 전년 대비 45.6%, 실적 턴 어라운드 됐다고.
그래요? 잘 샀네. 자연과 환경. 아, 역시 시타들이 잘 하구나. 알파비님이 잘 하시네요. 알파비님 편의점 음료수 잘 먹었습니다. 나 인증해야지. 아니, 알파비님. 나 이거 편의점에 이거 없는 편의점들 막 있던데, 이거? 네, 블랙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블랙님. 할만하죠, 블랙님? 언제든지 어려우시면 혼자 하기 좀 짜증나고 빡세다 그러면 뭐 겸손이 있잖아. 보험 들어놓은 거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제가 살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니 이거 CU에서 교환하는데 시타델님이 이거 선물해줬거든 카카오톡으로. 다음에는 스타벅스 요거 말고 잘 먹겠습니다. 요거 말고 그 스타벅스 카페 그것 좀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파벳님. 야, 알파벳님이니까 선물해 달라 그러지. 알파벳님 또 능력이 되잖아. 1,300원에 샀어요. 잘 하셨습니다. 뭐 조정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맛있다. 크론이 100%라고? 그래요? 아이씨. 그 100%다 샀어요? 알트캐스트를? 이거를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 제가 그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다음 주 그 기업 올해 첫 기업 탐방 가요. 기업 탐방. 작년에도 갔지만 제가 기업 탐방을 가거든요. 서울 인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기업 탐방을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VIP 회원분들 수익률을 위해서 제가 기업 탐방을 가는데 각 회사 그 회사 대표분들을 만나요. 회사 대표와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날 겁니다. 1대1 주주총회 가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아니라 회사 대표와 1대1 제가 면담이 잡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제가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은 없습니다. 자, 노트북은 들고 가가지고 방송을 할 수는 있는데 일요일 방송 없다. 없음. 네, 없어요. 일요일 주일 방송. 그리고 월, 화, 수요일 날도 방송이 없을 겁니다. 목요일 날은 VIP 방송 진행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올 거예요.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방송을 할 거예요, 아마. 맞나? 월, 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방송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방송이 없다. 기업 탐방 가가지고 제가 아주 좋은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요. 올해 또 VIP 분들 수익률을 또 극대화 제가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탐방 다녀올게요. 부산에서 또 출발합니다. 부산 와 이번에 인천까지 가는데 400km 넘어가던데. 제가 할 일이니까 가는 겁니다. 사실 부산에 이사 왔을 때 경남권의 기업 탐방은 진짜 다니기 쉬웠거든요. 경상도 그쪽은요. 다시 또 인천 서울 쪽을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뭐네.
아, 운전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차라리. 제가 웬만하면 운전해요.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니까. 제가 그 여정님한테도 막 그러거든. 파밍님이나 여정님한테도 웬만하면 그냥 차 끌고 오라 그래요. 그냥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부산 모임 한다, 서울 모임 한다 그러면 그 웬만하면은 그냥 부산 운전해버리면 되거든요. 차 끌고 오는 게 편해. 집에서 지하철로 한 방에 가거나 KTX로 한 방에 가가지고 그 옆에 있지 않는 이상. 공포의 매수 하라를 모나리자나 50에 적용해서 매수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모나리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50은 공포라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50이?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와 이거 14,350원이 5천 50은 4,000원대 사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4,400원 기준 잡고 이거 사야죠. 이거는 지금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야지. 그쵸 여러분들? 경선 그 그물치기 매매법 배우신 분들, 아 나 특강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할 게 너무나도 많네. 바디텍 매드 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바디텍 매드는 좀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 물론 좀 이슈로 올라가는 게 있지, 코로나의 이슈로 올라간 게 있었지만 그 이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바디텍 매드는 좀 밀린다. 그러니까 10,000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종목은 저는 15,000원이 넘어간다고 봐요. 이거 다시 한번 바디텍 매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더 빠지려나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글쎄요. 내일 우리 추천 종목 나갈 건데. 아, 5년 됐어요? 그쵸? 저번에 제가 알티캐스트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한 4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아, 이제 거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5년 됐겠네요? 네, 5년. 이 알티캐스트 5년. 여기서 사가지고 물 타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 진짜 무섭긴 해.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거든. 와, 이거 진짜 공포감이 심할 거야. 이제 뭐니 하더라도 알트캐스트는 실적이 좀 빨리 돌아섰으면 좋겠네요. 와. 말이 5G지 이게 5G. 부채가 한때는 10%대였는데 이거 어중간하게 보면은 당해버립니다. ROE도 한때는 14였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 종목은 진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찮아. 크로님 괜찮아. 그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원금 회복할 수 있어.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라 1억이 2천만 원 되더라도 원금 회복할 수 있으니까 크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크로님. 네. 저 알트캐스 좀 올라오면 막말로 제가 이거 뭐 판단 얘기는 아니고 마이너스 50% 손절 치고도 그러니까 1억이 5천만 원 되잖아요. 5천만 원 다시 1억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 겸손하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고 있어. 5천만 원이 복리로 차가지고 5억 돼버리는데. 기차 타면은 편하긴 하죠. 제가 KTX 안 탄 지 진짜 오래됐네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운전하는 게 좋아요.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물론 마스크 끼면 되지만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아, 네, 계단골님, 아예 감사합니다. 계단골님. 네, 구독 안 하십니까? 계단골님. 존말할 때 구독하세요, 계단골님. 네. 협박을 해야 돼. 계단골님, 구독 좀 얼른 하라고. 그냥 1년짜리 끊어. 1년 해봐야 뭐 3만원밖에 안 하는데. 코스피 1600에서 1700 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1600 갈지 1700 갈지. 근데 그건 하나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20년 뒤, 30년 뒤가 살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1조도 되고요. 시가총액 1조짜리가 10조, 20조도 될 겁니다. 30조도 되고. 그러니까 종목이 10배에서 100배, 200배, 300배도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600, 1700 모르겠습니다. 파미셀 줄기세포의 또 대장격인 파미셀을 블랙님 파미셀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블랙님 이거 좀 들고 계셔보세요. 파미셀 뭐 얼마에 주고 샀든 일단은 이거 제가 보니까 12,000원 넘어가겠는데요. 파미셀 12,000원 넘어갑니다. 제가 넘어간다고 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12,000원 넘어가면은 저항이 기술적으로는 줄기세포 대장이니까 12,350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하는 게 아니야. 파미셀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거 좀 올라온다고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파미셀은 안 망합니다. 네,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블랙님. 네. 1년 넘게 물려있어가 13,000원? 괜찮아요. 들고 가. 들고 가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추가 매수, 다른 종목이라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할 텐데, 파미셀이니까 그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파미셀이니까. 과거의 영광이 한번 나올 것인가? 과거의 영광. 20월선을 뚫어주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4,000에서 15,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걱정 붙들어 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또 전문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방송을 좀 겸손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자,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에 셀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립선암, 난소암 이거를 셀그램을 통해서 적응을 시키고 있거든요. 데이터 구축을 바탕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걸 확대시키고 있어요. 오케이? 네,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코로나로 박살나는데 솔직히 기존의 경제학은 죄다 쓰레기가 되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제일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맞췄습니까? 못 맞추잖아요. 아니 하버드 대학교 어디 뭐 뉴욕 대학교 뭐 루비디 교수 맨날 그놈은 뭐 20년 동안 폭락 나온다 외치다가 2008년도 한번 맞추고, 근데 또 계속 폭락 나온대. 미친놈들이야. 그냥 보면 비관론자들이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게, 그놈은 20년 동안 폭락 나온대. 그래 이거 하나 맞췄거든. 이거 하나 맞췄어. 이거 하나 맞췄는데 그것도 올라갔다. 폭락 나오는데 올라갔다고. 근데 폭락 나왔어. 계속 폭락 나온다.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뭐 미국의 시대는 끝났고 뭐 계속 뭐 중국의 이제는 뭐 끝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겁나해. 지금 이 상황까지 올라갔잖아. 야, 그 새끼 말 안 듣고 그냥 계속 주식 사 모았으면 뭐 아마존 막 100배 먹고 200배 먹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맥도날드 주식 사고 워렌 버핏하고 똑같이
맥도날드 주식 사고, 겸손 말대로 테슬라 주식 사고, 떼돈 벌었지. 그러면은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100배 올라가는데 미친놈들 많아요. 그 어그로꾼들. 시젠 어떨까요? 시젠은 일단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 회사는 계속 올라갈 수, 이게 진작에 이렇게 가야 되는 회사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 겸손이 얘기한 게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다. 이 바닥 자체가 멀쩡한 종목이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펀더멘탈이 앞으로 좋은 회사들도 멀쩡한 종목들이 3만원이 15,000원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는 게 이 바닥이다. 계단골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계단골님, 네 아이고 3개월 정기 구독권 감사합니다. 아이고 1년 끊으라고 했더니 3개월 이거 반항이네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계단골님. 다음에는 1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단님. 여기 보면 역시 의리 하나는 또 좋네 우리 겸손 매니아들이. 여기 시젠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와요. 실적이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거든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이 진작에 올라온 게 이게 정상이었어요. 시젠은 이게 이제 정상. 진작에 여기 고점을 뚫고 갔었어야 돼요 이 회사는. 왜? 실적이 사상 최고치로 좋아지니까요. 시젠은 보세요. 2017년도 매출액이 889억, 2018년도 1023억, 2019년도 매출액 1220억, 영업이익은 17년도 76억, 18년도 106억, 2019년도 224억, 올해 컨덴서스가 매출액이 1480억, 영업이익은 300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ROE가 12, 13, 14, 15로 갈 수 있는 ROE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업을 잘하죠. 부채 비율은 계속 유지시키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회사의 어떤 유전자 분석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고 신약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신용 비율도 안 드러나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꺾일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꺾일 수 있으면 저는 다시 한번 69,800원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장기적 보유입니다. 다우지수 7% 빠지는데 내일 한국 1700 깨지나요? 글쎄요. 물론 미국 따라가지만 뭐 미국이 뒤진다고 우리나라가 뒤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겸손은 모든 것을 원자재 가격, 어떤 중동 WTI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세계 경제 뭐 FOMC 뭐 금리라든지 그런 거 다 밑바탕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지루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를 올라갈 때 같은 기간 2000년도에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2배도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우지수는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수가 2배도 안 올라갔는데, 동 기간 때 우리나라는 자 500포인트 잡고 400포인트 때 그냥 생략하고 반올림 치고 500에서 2000 끝에 자르고 4배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미국이 2배도 못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은 4배 올라갔어요. 고고님 안녕하십니까? 고고님 즐겁죠? 야, 너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야, 나만 미친놈이야? 나만 좋아? 아니잖아요. 내 이번에 우리 VIP 회원분들 진짜 떼돈 벌 것 같아. 내 진짜 농담 아니라 나 우리 회원분들 VIP 회원들 진짜 떼돈 벌 것 같아.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또 자산가들 몇 명 탄생 나올 것 같아. 또 진짜 농담 아니라 3천만원이 3천만원 투자금 기준으로 또 3억짜리 또 터져. 이게 농담 아니라 진짜 1억에서 3억이 또 터집니다. 그냥 반등이 들어오면 세게 붙습니다. 내일 또 떨어져봐. 아주 또 바닥 쳐버릴 거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네. 그냥 모든 VIP 문의는 카카오톡이나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매니저들 머리끄댕이 끌고 진짜 머리채 잡고 가고 있다, 진짜. 옛날 모 회원이 한번 큰 사고 쳐가지고. 블랙어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블랙아님! 블랙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블랙님, 대박 나시고요. 힘내시고, 이건 기회입니다. 블랙님 괜찮아요. 파미셀 상한가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상한가 한 3방짜리 쳤으면 좋겠네요. 네, 3방에서 5방짜리 한번 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미친 척 하면은 가는 거거든. 파미셀이라면은, 파미셀은 그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종목 자체가.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아까 뭐라 그랬는데? 다들 손실이 엄청 나는데, 아,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손실이 왜 엄청나죠? 주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킷 브레이크를 자주 보내요. 미국 신기해요. 내가 해외 직구, 주식을 해외 직구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 조심하라 했지. 파밍님 그러지 않아요? 다 들었잖아, 여러분들. 제가 미국 주식 조심하라 그랬잖아. 사람들이 이거 뻔한 건데 이렇게 미국 주식 이렇게 가잖아. 대세 상승. 그래, 계속 대세 상승이야. 내가 낙관적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 미국 주식은 진짜 비싸다 그랬어, 내가. 진짜로. 전체적인 미국 주식은 진짜 비싸다 그랬어. 얼마나 내가 그거를 강조를 했냐면, 차라리 나는 미국 주식을 살 때 이 회사라든지 차라리 테슬라 주식을 사라 그래서. 테슬라. 어차피 다른 회사들 다 비싸,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다 비싸다니까? 비싼데도 사람들 막 사는 것 봐. 겸손 말은 그러니까 흘려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대가 치르는 거야. 내 말을 흘려 들었으니까. 대가 치른 겁니다, 지금. 내 미국 주식 하지 마라 했거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죠. 다음에 안 하면 돼.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어차피 미국의 어떤 모든 회사들이 은행주 빼고는 다 비싸요. 미국 회사들 다 PBR이 막 400, 500, 600 막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비싼 거 차라리 또라이 관종, 세계적인 관종 누구야? CEO 앨런 머스크 아닙니까? 테슬라의 CEO 대표. 그 회사 주식을 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지명 죽였다, 진짜. 이게 역발상이거든. 이게 역발상. 저는 미국 주식은 사실 테슬라만 얘기했어요. 테슬라. 스타벅스 좀 얘기하다가 스타벅스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 얘기했어. 테슬라. 앨런 머스크라고. 원래 이런 어지러운 장은 미친놈이 한번 날뛰거든요. 관종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관종 짓을 합니다. 그런다니까. 알파벳님이 언제 또 미국 주식 샀습니까? 이틀 연속 크게 떨어지는 건 2014년인가 15년 이후 처음 보는 듯 하네요. 이틀 연속. 그럴 겁니다. 제 기억도 그래요. 네. 뭐 이틀이 중요합니까? 뭐 사람들 이거 떨어지는 것도 요거 봐봐. 요거 2015년도 이거 3% 빠지고 장중에 6% 빠지고 다 죽으려고 하거든.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2008년도에 주식 안 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세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죠? 확대해보면 여러분들 진짜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이거 빠진다고 헬게이트야. 이건 고 투 더 헬이거든. 이거 고 투 더 헬. 지수 50% 빠졌거든.
그럼 지금으로 치자면은 지수가 50%면은 고점 얼마였습니까? 29,000이죠. 29,000에서 23,000 빠져 23,000이거든요. 얼마 안 빠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9,500 그러니까 29,000에서 14,000을 찍어야 돼요. 13,500 정도. 14,000. 14,000을 가야 된다니까 이게. 14,000 가야 돼. 그래야 고투 더 헬이지. 여기 가야 된다니까. 이제 이것 빠졌어. 거봐. 이때 주식 안 한 게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서 초이스에 초이스.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주식을 샀어도 해포탄 맞는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다 회복해. 가만히 있으면 다 회복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주식의 폭락을 맞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세계적인 그 투자자 존 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식이 폭락장이 왔을 때, 단기 급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지난 70년 넘게 하면서 70년 이상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거의 한 80년 했거든요. 80년 정도. 70년 이상 넘게 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딱 한 가지다. 인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테슬라도 최고점에 따라 산 사람들 혹독한 대가 치르는 장이네요. 968에서 572네요 지금.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죄지. 아니 뭐 또 죄입니까? 네, 광방님 나이도 젊은데 뭔 죄예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돈 생기면 천천히 사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밥 먹듯이 우리가 뭐 맛있는 반찬은 있다고 오늘 하루에 사람이 거의 3끼를 먹는데 6끼, 7끼, 10끼 막 먹으면은 죽잖아 사람이. 먹다가 건강 상하고. 예, 그런 겁니다. 밥 먹듯이 돈 들어오면 또 사고 돈 들어오면 또 사시고 월급 받으면 또 사시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또 사시고. 네,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사시는 거예요. 9월, 10월까지. 뭐 그 이후까지도.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펠레스님 안녕하십니까? 펠레스님 기분 좋죠? 이런 하락장이 터져야 돼. 이런 하락장이 터져야 태풍이 한번 쫙 와주고 거의 한 매미급 정도 한번 딱 와주고요. 그리고 끝나야지 반등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빠르면은 한 다음 달 양봉 나오겠는데요? 빠르면 월봉상에서 봤을 때 다음 달 양봉이고 내일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주면은 이거 내일 반등을 안 주고 하락 나와야지 이게 추가매수 들어갈 텐데.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추가 매수가.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거든. 차이도 없으니까. 내일 한번 쾅! 한 1750 이하 한번 꽝 떨어지면은 그거 받아쳐야 되는데 그거. 내일 1750을 갈려나? 내일? 힘들겠다. 그냥 투자 금액이 1억 이하, 뭐 1, 2억 이하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좋아. 물론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있으신 분들이 얼른 돈 벌어가지고 1천만 원 수익 나고 3천만 원 수익 나가지고 좀 가족 뭐 좀 해결하고 대출도 좀 해결하고 뭣도 좀 쓰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주식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는데 가끔 난기류도 만나고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이렇게 추락할 확률은 많지가 않잖아요. 하락 있으면 상승 있고 상승 있으면 하락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10년 전, 20년 전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해졌는지. 10년 전, 20년 전 주식하는 사람들, 30년 전 주식했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계속 사서 모았다며 IMF 터지고 나발이고 간에 뭐 은행 망한다고 줄 서고 있을 때 주식 사 모았다면 지금 다 부자 됐거든요. 지금 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예요.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개만 사고 막 상장 폐지 맞아버리고 분산 투자하지 않고 한두 개, 한 개 또는 두 개만 사가지고 박아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버텼다면 뭐 한 진짜 100배, 200배, 300배 수익이 났겠죠. 진짜로. 돈이 빨리 생겨서 올라가기 전에 사야 하는데. 아, 그러니까 광망님 그거 해결되면 장난 아니겠는데? 광망님 그거? 와, 광망님 맞다. 그거 집 그거 하나 더 있는 거 잘 해결되면 와, 떼돈 벌겠는데? 광망님? 와, 광망님한테 그치 기회가 오는 거지. 누구에게나 이런 크고 작은 기회들이 와요. 저는 이게 사실 큰 기회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기회. 진짜 큰 기회는 이거거든요. 이거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코스피가 2600까지 고점 찍었을 때 이때 지수가 50% 반토막 났잖아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뭐 이제 IMF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때는 뭐 반 넘어갔고요.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그 하스 효과를 봤을 때는 1300을 가야 되거든요. 1300이 가야지 집 팔고 주식 사야 되구나 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막말로. 현대차도 10만원 깨지고. 근데 현대차는 신저가까지는 아니고 일단 92,500원을 깨지는 않았네요. 현대차. 현대차가 과연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한 사업의 굴곡 아닐까? 사업은 굴곡이라는 게 있으니까 N자, 하락 N자로 이렇게 여기까지 스톱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밀릴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거거든. 앞으로 이 현대차의 확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현대차가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현대차가 시가총액 아직 8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선주 빼고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와 야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다 있네. 셀트리온 빼고 현대차, 삼성 SDI, 삼성물산, 뭐 LG생활건강, NC소프트. 야 NC소프트 진짜 많이 올라왔다. 52건이 엊그제 같았는데 뭐 이런 것들. 현대차가 10위권은 아니네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좀 더 빠져서 그런가? 현대차가 시가총액 그래도 10은 또 들어옵니다. 현대위아 힘들다 힘들어. 현대위아 야 3만원 간당간당하네. 28,600. 그러니까 현대차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현대위아하고 현대차가 그렇게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해뜰 날이 언제 올까? 현대차가 빨리 플라잉 시대가 와야 되나? 사실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전기차를 그렇게 개발을 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막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전기차에다가 쏟는 현대차가 아니고 수소차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앞으로 2, 30년 뒤를 보는 거예요. 전기차 다음에는 무조건 수소차다. 그거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다 등록하고 그거 도요타가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이브리드를 등록을 하니까 벤츠, BMW, 아우디가 그거에 대해서 짜증나는 거야. 도요타가 특허를 먼저 걸어놨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하이브리드는 전 세계 그러니까 토요타라고 하는데 도요타가
넘버 원이에요. 근데 벤츠, BMW, 아우디가 하이브리드를 안 만들잖아요, 지금 잘. 막 그렇게 많이 안 만들잖아, 하이브리드를. 왜? 다 토요타에 특허가 걸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토요타는 직렬 방식을 했는데 직렬 방식의 연료가 제일 좋고 가장 좋은 가성비가 나오는 거예요. 힘도 가장 세고. 근데 그거를 직렬 방식을 못 만들어. 세계적인 특허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등록해서 뭐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대신 유럽 차들이 디젤을 하고 있을 때 토요타는 디젤 차 안 만들고, 토요타 디젤 차 안 만들었거든. 혼자 하이브리드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2008년도, 7년도, 6년도에 독일 애들이 일본 애들한테 저 멍청한 놈들 뭐 하고 있냐. 에휴,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역전돼 버렸거든. 우리나라가 이제 반일 감정 때문에 그렇게 대수가 안 나오는 거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 특허를 직렬 방식을 걸어놨기 때문에 벤츠, BMW, 아우디는 그 병렬 방식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냥 병렬 방식은 연비도 더 안 좋아. 그다음 토크와 마력이 더 낮아. 구조도 안 좋아. 배터리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면서 직렬 방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힘을 얻었을 때 바로 뽑아내야 되는데 돌아. 그 힘이 도는 거야, 그 안에서. 기류처럼. 그러니까 힘이 다 소멸이 되는 거지. 그게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전기차에다가 올인 때리는 거예요, 유럽 차들이. 짜증나가지고 손해도 막심하고 못 잡거든. SK보다 NC소프트가 높네요. 이야, 김태진 대표가 진짜 대단해요. 최태원 회장도 대단하고 김태진 대표도 대단하고 이재용 우리 부회장도 대단하고 우리 뭐 대단한 사람들 많아. 카카오가 몇인지 한번 보세요. 카카오 김범수 보통 아니거든. 실적도 전무한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몇 배 시가총액 비싼 게 주식시장 진짜 이해가 힘드네요. 사실 워렌 버핏이 테슬라를 좋게 보진 않잖아요. 안 좋게 보죠. 어떤 가치 투자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테슬라도 물론 그 회사의 재물을 봤는데 투자를 하기가 힘든 회사예요. 그 회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가 높고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 테슬라를 얘기를 했냐면은 1, 2년 전부터 테슬라에다 투자해라고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CEO의 남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CEO. 근데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테슬라는 못 가고 있었거든, 사실상.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그 CEO, 그 앨런 머스크의 역량을 본 거예요. 그 4차원적인 생각, 남과 다른 역발상. 진짜 전 세계 지구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걔 딱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재산의 한 5% 정도는 베팅해 볼만 하지. 그러한 사람한테는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 1억 있다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내가 10억 있다면은 5천만 원 정도는 테슬라 주식을 살만 한다는 거죠. NC소프트가 장난 아니죠. NC소프트 이야,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NC소프트 어마어마해요. 10배 20배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율주행 4단계를 어디서 먼저 발표하냐가 관건 아닐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율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엔진에,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면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그 구동 방식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서로 협력을 해버리잖아요. 그 기술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막 잡아먹고 막 누구 한 명 죽고 나 살고 막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임러하고 크라이슬러하고 뭐 이렇게 합쳐가면서 가고, 닛산과 뭐 어떤 뭐 벤츠와 이렇게 협력해서 가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두 글자인데 그 라막인가요? 그 슈퍼 전기차 회사를 샀잖아요. 인수를 했잖아, 그 회사를. 지분을. 앞으로는 그 전기 기술력을 현대차가 새로 개발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한 20년 가까이 늦어버렸기 때문에
15년 정도 늦어버렸기 때문에 차내 그 기술력을 먼저 사는 거죠. 리막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리막. 애플은 글쎄요,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걔네들이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이버,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면 네이버가 4위죠. 현대차 손실이 막대합니다. 현대차가 가려면 물론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불황이고, 그다음에 좀 과도기예요. 엔진이 이제 가솔린, 디젤에서 디젤 게이트 터지고, 그다음에 다시 가솔린으로 넘어오고, 이제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과도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딱 그 기술에. 도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의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은 좋은데 생각보다 급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요타조차도. 왜냐면은 일본 기업, 미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먹히는데 유럽에서는 안 먹히거든요. 일본 차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도요타를. 그런 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들이 또 자존심 높으니까 독일이나 어떤 프랑스나 그쪽 이탈리아나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하이브리드 만들어봐야 많이 안 사잖아. 전 세계적으로 독일 벤츠 하이브리드, 뭐 아우디 하이브리드, BMW 하이브리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BMW 뭐 만들지도 않고 콧대가 높으니까. 독일 애들이 그래요. 완벽한 걸 추구하고. 야, 우리 하지 말자 하면서 바로 하이브리드 그냥 건너뛰고 전기차를 선점을 했다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현대차는 딱 하나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 지금 국산차들 가격이 너무 비싸고, 물론 그만큼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면, 그 기술력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기술력은 어떤 내비게이션 막 이런 어떤 뭐 엄청난 성능, 뭐 후방 카메라,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자율주행, 국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거든. 현대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사실 딱 하나야. 여러분들 솔직히 다 알잖아요. 현대차 안티라면은 뭐야? 딱 하나. 충돌 안정성. 제네시스 G90이 미국의 북미에서 충돌 안정성 최고를 받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거든. 100만 명의 안티들은 그걸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어. 왜? 내수하고 수출이 달라버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달라버리잖아. 그 나라의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가 현대차를 좀 대변을 한다면. 근데 현대차는 충돌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돼. 이거 딱 하나야. 근데 얘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딱 자신만 있어봐. 언제든지 충돌 테스트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북미에서 맨날 충돌 안전 테스트 뭐 별 5개, 4개 받아봐야, 최우수 받아봐야 국민들은 그거 안 먹혀. 대한민국 공도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다 공개된 상황에서 그냥 유럽에서 인정하는 그 충돌 테스트, 볼보에 뺨을 때릴 정도의 충돌 테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불식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정의선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자신 없고 못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뭐 플라잉 카르 그건 좋아.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좋다 이거야. 근데 기본이라는 거지. 차가, 현대차 타면, 여기 현대차 오너들 많이 있잖아. 저도 오너였잖아. 전 현대 기아차 오너였거든요. 타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요즘 차 뭐 좋다 그러는데 내 제네시스 G70을 제주도에서 렌트해봤거든. 나 진짜 죽을 것 같던데. 아니 진짜로. G70 내가 그걸 렌트해가지고 저는 딱 타보면 알잖아요. 자동차를 워낙 많이 타봤기 때문에 여러 자동차를. 진짜 장난 아니라 제네시스 G70이 됐든 G80이 됐든 G90이 됐든 그거 타다가 BMW 357 타봐.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타보면 알아. 그냥 진짜 한 30분 시승해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BMW 타는구나. 이래서 BMW구나. 사람들 왜 남자들이 BMW 하는지 이제 알겠다. 현대차 타가지고 한번 돌면은 차 돌아갈 것 같거든.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
전기차가 연비대회 1등. 그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현대차는. 그러니까 WBC에서 우승하고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나는 현대차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가지고 우리 여기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네. 한 20만원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 현대차가 3년 안에 20만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좋아하진 않지만 현대 자동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기아 자동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네들이 그 불신을 빨리 해줘야 돼. 뭐 연비고 나발이고 간에 가격 높여도 돼. 그래. 가격을 뭐 소나타가 뭐 4천만원 해도 돼. 풀옵션. 막말 그랜저가 5천만원 해도 된다는 거야. 대신 충돌 안정 테스트 그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신만 그것만 해결해 주면 이 현대차는 가는 거 시간 이거 50만원 100만원도 가.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데요. 그걸 못 하는 거야. 겁나 답답하지. 나도 답답해. 걔네들도 답답하겠죠. 뭐한 짓이야 정의선. 이 정의선 부회장이 좀 본인도 지 돈으로 16만원 샀거든. 자사주 매입을 16만원에 샀어요. 정의선 부회장도 자기 돈으로 16만원을 샀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회사 가치는 뭐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16만원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근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자꾸 얘기하네. 현대차 흠잡으면은 진짜 날새도 모자른데 진짜 난 딱 하나만 해결을 딱 이거 하나야. 다 필요 없고 충돌 안정 테스트. 딱 이거야. 진짜 안전. 진짜 벤츠 볼보 타고 박으면 왠지 안 죽을 것 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벤츠, BMW, 뭐 볼보, 아우디 이런 것들은 그러잖아. 우리가 유럽 자동차를 타면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잖아. 현대차나 기아차를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똑같이 박으면 나는 씨 아찔하다 갑자기. 오씨 에바가루 괜찮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에바가루. 그리고 이 기업이 또 못 가는 이유가 종몽구 회장이 이 정의선 부회장한테 주식을 양도를 해야 돼요. 얼른 경영권 승계 작업을 끝내고 주식을 양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몽구 회장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쿨을 합병하는 거는 진짜 잘했어.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가장 잘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식을 얼른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얼른 마쳐야 돼요. 사실상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끌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 양도해야 돼. GS처럼. GS 허씨 일가처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주가가 쌀 때 하면은 세금이 싸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현대차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GS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주식을 양도했거든요. GS가 5만원권에서 6만원권에서 이런 데서 허창수 회장이 이제 양도를 했죠. 다 자기 동생한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경영권 넘기고 저 떨어졌는데 현대차가 내가 볼 때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경영권 승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아마 회사 대표가 그 회사의 회장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현대차는 주가에 상관없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나면 SK처럼 일찍 끝내놓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 끝내놓으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10만원 이하에서도 이제 모아가도 되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50 이하는 조로의 기회인데 지금이 이제 딱 병고 그 시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월봉 차트인데 지난 6년간의 코스피의 박스권을 뚫고 지금 이거를 박스를 뚫고 쳤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과도기거든요. 이런 데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상황 종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개학이 23일이죠. 우리 그 애들 학교 개학이 23일인데 23일이야. 23일 개학이거든. 이게 개학을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코로나 이제 거의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계약을 이제 하잖아요. 연기 안 하고 유은혜 장관, 교육부 장관이 연기 아직까지는 생각 없다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는 거니까. 연기 안 하고 23일 날 계약을 한다 하면 사실상 코로나 상황 종료입니다. 네, 여러분들. 대학이 연기될 수 있죠. 근데 연기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말은 누구나 다 하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니까. 근데 연기를 안 하잖아요. 연기를 안 하고 정상으로 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마음 편하게 사셔도 돼요. 그때도 지금도 사기 불편하다면 이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사는 게 최고야. 그거 판단하지 말고. 근데 계약을 안 하잖아. 23일날 안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내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약을 한다면 23일날 정상적으로 한다면 코로나 상황 종료. 물론 계속 확진자가 나오겠지만 상황 종료야. 사실상 정부에서 계약했는데 다시 중지 그거 안 되거든. 사실 물을 수는 없거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약을 연기를 하면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계약을 하면 그때 주식을 계속 사도 돼. 근데 저는 이건 주식을 혼자 하는 사람들 전략이고, 우리 VIP 회원들의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VIP 전략. 그거 하나는 얘기해줄게요. 우리는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내일도 주식 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우리는 내일도 사고 다음 주에도 살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마켓 타이밍을 재면 안 된다. 근데 주식을 혼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리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 기준. 딱 여기서 잡아서 하시면 된다. 괜찮아. 그렇죠. 재지 않고 좋은 주식을 싸게 계속 분할 매수. 이거네요. 야, 알파벳님이 또 오늘 말씀을 참 잘하시네. 알파벳님. 네, 혼자 하신 분들은 VIP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빨간불 들어오는 회사가 사실상 한진칼 빼고는 없어요. 네, 시가총액 여러분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0개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한진칼 빼고는 다 파란불입니다. 한 개 빼고 다 파란불.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 뒤집어지면은 한진칼은 벌써 이게 신호가 나오죠. 이제 신호가 나왔죠. 하락 신호가 이미. 그러니까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이때 알면 이미 늦는 거야. 오케이? 한진칼은 뭐 더 갈 수 있겠죠. 뭐 델타항공이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올라가는 그 각도보다는 떨어지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먹는 것은 적다.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야,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한진칼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확진자 수가 뭐 200명인데 150, 150인데 130, 120, 110, 90, 80, 70, 60, 50, 40 이렇게 가면 주가가 이렇게 땅땅땅땅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주식은 항상 선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미래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6개월 후가 됐든 뭐 교과서적인 것은 6개월이지만은 1년, 2년, 3년 뒤도 반영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럼 지금 딱 하나야. 대한민국 주식이 비싸냐 싸냐? 지금 버블이냐? 버블이지 않느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10%, 20%, 30% 쉽게 수익 내느냐? 아니냐? 정답이 나왔죠. 지금은 주식이 너무나도 싸다. 코스피가 0.8이다. 코스피가 PBR 0.8입니다. 한국거래소 가서 다 찾아보세요. 여기. 미국장 한번 겪어보니 한국시장 파동이 진짜 살살 봐준다는 걸 알겠네요. 손절 의미 없다는 게. 원래 본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원래 꼭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경선은 그거 똥이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못 볼 걸 본다 그랬는데 꼭 그거 맛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거 다 토하고 개어내고. 야, 유한양행은 진짜 멋있는 회사인 것 같아. 제가 유한양행하고 LG생활건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회사들을 정말 좋아해요. 유한양행, LG생활건강 이런 거. 진짜 그 회사의 그 믿음과 가치, 철학. LG생활건강의 그 여자 임원이 이번에 3명이 탄생이 됐죠. 전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대단한 것 같아 이 회사. 원래 여성들이 남자하고 여자의 직원들이 좀 최소한 7대3 비율은 돼야 돼요. 최소한. 이상하게 상해지수는 떨어진 거 다 회복했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는 거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사실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했거든요. 많이 하고요. 여기 그쵸? V자 반등이 왔어요. 상해 물론 살짝 좀 밀렸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을 이번에 못 따라갔죠. 미국이 대세 상승이 나올 때 중국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따라가지 않고 지금 중국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산업의 그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이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 미국이죠. 어쩔 수 없어. 이 나라 그 산업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육 문제를 다 뜯어 고쳐야죠. 중학교 국영수 과학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개편해야 돼. 어떤 경제라는 교과서를 넣어야 돼요. 창업이라는 교과서 막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개편이 나와야 돼요.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닐 필요 없이 중학교가 꼭 3학년까지 있어야 되나? 고등학교가 꼭 3학년까지 있어야 되나? 그걸 한번 개편해주고 수업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린애들부터. 걔네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우리나라의 10년, 20년 미래니까. 지금 40대, 50대가 기성세대가 나라를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지금 10대, 20대 사람들이 10대, 20대 사람들이 앞으로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걔네들이. 1분에 25% 뺐다가 15% 올리고 진짜 개판이더라고요. 코로나 관련주들 상상을 초월하는 파동이던데. 결국 중국이 먼저 치고 가고 우리나라 또한 따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뭐 5년, 10년, 20년 사이클로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안 망해요. 그리고 안 망해요. 이미 그 돈에 그게 넘어섰어요. 이미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돈은 미국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혁명을 계속 막 신약 개발, 바이오 개발, 그 다음에 어떤 혁신, 혁명, 그런 기업들을 창업을 엄청나게
대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이 창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중국에서도 제2의 실리콘밸리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잡으려고 공생관계를 하려고 그걸 잡고 벤치마킹하고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몽 하는 거야. 잘 해야지. 미국도 잡고 중국도 잡고 양쪽에서 밀당을 잘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치중하다가 여기서 뚝배기 맞아버리면 여기서 의지했는데 여기서 뒤통수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의 구조가. 그러니까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해야 돼. 뭐 이제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 생각 많이 안 났어요? 뉴스에 잘 생각해봐. 뉴스에 개성공단 그 마스크 같이 만든다는 그 얘기. 역시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이틀 뒤니까 뉴스 터지던데. 개성공단 저거 명분 잡고 마스크 만든다고 유엔에 대북 제재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세계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막 난리잖아. 독일까지. 미국도 저 지경이고 중국도 저 지경이고 우리나라 죽겠고 지금 저 쪽발이 애들 지금 올림픽 뭐 연기 한 해 만에 뭐 한 해 만에 지금 저러고 있고 마스크는 동나고 KF94는 뭐 그냥 씨가 말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성공단 명분 삼아서 같이 이렇게 좀 만들자. 뭐 좀 개성공단 해가지고 뭐 500만 장이 됐든 1000만 장이 됐든 좀 만들면 되지 않나. 내가 그 얘기 했거든. 이틀 뒤에 뉴스 터졌어. 그쵸? 존버님. 내가 확실히 내가 연구한 게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짜 겸손. 내가 사실 족뱅이 치면서 날새 가면서 연구했는데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하루에 15시간씩 족뱅이 쳤는데 역시 여러분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1년 365일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실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100만 개 가능하다고요? 그거라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명분 삼아가지고 딱 하는데. 그러니까 겸손히 2015년도에 제가 이때 2015년도 16년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김정은하고 꼭 민주당 대통령하고 꼭 정상회담 해야 되나? 언젠가는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가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고 30년 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 그 얘기 했거든요. 물론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랬어. 그리고 꼭 민주당이 옛날 뭐 클린턴을 만나야 되느냐, 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힐러리를 만나야 될까? 공화당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역발상 아닌가? 여러분들 제가 미친놈 같죠? 이 얘기를 2015년도 16년도에 했거든. 이 얘기를.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 저 때 무슨 종목을 봐야 되냐면은 현대 아산그룹 쪽, 현대 그룹 중에 현대 아산그룹주를 봐야 된다 그랬거든. 현대 아산그룹. 현대 아산그룹을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잖아요.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2015년도 당시 이때 주가 막 미친 짓 하고 있을 때 이때 그런 얘기 했거든. 2015년도 당시니까 이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유상증자 터지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거 현대 엘리베이를 역배열 오면 한번 잡아볼 만하다. 모아갈 만하다 내가 그랬거든. 역배열 이렇게 오면 모아가죠. 그렇죠. 이거 모아가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게 생각보다 빨리 터지네. 아,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더라고. 공개 방송에는 현대 엘리베이를 얘기를 했지만, 물론 현대 로템도 얘기했습니다. 현대 로템도 해당이 된다.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도 그거니까. 역배우로 오면은 같이 주워 담아볼만 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대장은 아난티라고 얘기했거든요. 에머슨 퍼시픽 저때 당시 2015년도 당시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아난티가 역배열이 오면 이거 한번 주워 담아 볼 만한, 물론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엄청난 좀 부담감은 있지만 이거 10배 올라갔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한번 이거 꺾이면 한번 꺾여가지고 여기서 뭐 5,000원 기준 잡고 거시기 하면 된다. 내가 VIP 방송에서 그 얘기 했거든. 근데 이렇게 딱 주고, 여기 봐봐, 여기 보시라고 4,900원 딱.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그거 잡는 건데 4,900원 내가 5,000원 전후에서 잡으랬거든. 5,000원 딱 기준 잡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 걸릴 만한 한 게 1년, 2년, 3년 만에 끝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겸손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뭔가 오해를 하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주식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했다면 오늘 같은 장, 최근에 어떤 하락장은 굉장한 기회죠. 어차피 나는 내 노후에 60대, 70대 주식을 찾을 건데 지금 떨어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어차피 내가 죽기 전에 코스피 3,000, 4,000, 5,000, 6,000, 10,000포인트 이상도 볼 텐데 앞으로 30년, 50년, 80년도 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20년, 30년 뒤에 주식 찾을 건데 여기 떨어지는 게 뭔 상관이야. 아무튼 간에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년 안에 10배, 20배, 30배짜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나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 나는 이 종목을 뭐 10년 이상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산다 그러면 아직 10년이 안 됐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한 4,000원 언더에서 샀다, 3,500원, 4,000원에서 모아갔다 이렇게. 그럼 기다리면은 10배 터지거든요. 10배도 터지고 20배 터지고. SPC 3립을 보더라도 과거 3립식품이, 제가 VIP 방송에서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사면 주가 안 움직이거든요. 2007년도 8년도 폭락 맞고 이런 데서 사 모으더라도 주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제가 희망을 드린다면 주가가 5년 동안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다리다 보면은 마이너스 50% 됐던 게 여기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50% 넘어가잖아. 아까 뭐 알티캐스트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마이너스 50이 넘어가니까요. 60도 되고 70도 되고. 근데 이거를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땐 미치는 거거든. 5년, 6년 동안 안 움직여. 7년 동안. 근데 이렇게 가면 갑자기 5년 동안 안 움직이다 6년, 7년 차에 봐봐. 6년, 7년 차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가니까 인생 여전이 터지는 거든. 12,000원에 산 게 5,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어차피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는데. 이게 가치 투자예요. 이게 가치 투자라고. 미국이랑 유럽서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풀어줄 듯.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다가 올인을 때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임기가 3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북한 뭐 나가리 치고 뭐 절대 못 하거든. 절대 못 해. 이미 뺄 수 없어. 그 발은.
굉장히 북한과의 그런 정권 자체, 그런 경제 협력, 경제 개방을 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왔고, 엄청난 그 전부터 공약을 해왔고, 평양까지 날아가고, 금관산 개별 관광까지 추진을 하고, 철도 착수시까지 이어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날까지 이거 못 뺍니다. 끝까지 고야, 고. 고 해야지. 그러면은 명분을 잡았고,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냥 밀어붙여야 돼. 군민이 뭐라 하든 간에 솔직히 댓글이 막 1000만 개가 막 달린 댓글은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군민의 10명 중에 막말로 3명이 댓글 달진 않잖아.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댓글 안 단 사람들도 있잖아. 그냥 문재영 하더라도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 안 그랬으면 진작에 탄핵 당했고. 그러니까 뭐냐, 그냥 밀어붙여야 돼. 그냥 이명박이 4대강 밀어붙이는 것처럼 문재인도 이거 밀어붙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또 모르는 거지. 만약 북한이 경제 개방했어, 우리나라 실적 좋아, 값상 노동력, 인건비 겁나 비싸잖아 우리나라. 북한 노동력 써, 말도 잘 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시간당 8,000원 주는 거, 시간당 지금 8,000원 9,000원 주잖아요. 북한 애들한테 좀 샤바샤바해서 물론 걔네들이 올리겠지만 5,000원 6,000원대만 잡더라도 그게 마진이 얼만데. 대기업에서는 1%가 엄청나게 큰데요. 대기업에서는 공장 돌리면 장난 아닙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 업무 딱 던져주면 장난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리고 그걸 했다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민주당 하면은 북한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퍼주는 건데 관계 개선이잖아요. 경제 협력해야지. 그러면 땅이 붙어있는데 언제까지 총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시너지를 같이 올려야 됩니다. 북한도 얼른 잘 살아야 돼. 왜냐면 중국 지금 겁나 잘 사니까 전쟁 원하지 않잖아. 북한 핵실험하면은 시진핑이, 그러니까 북한이 맨날 막 도발하고 하니까 시진핑 오죽했으면 평양 갔겠냐고. 막말로 미국이 관세 때려버리고 하니까 원하지 않거든 중국도. 사실상 그냥 북한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거지. 근데 선을 넘으니까 자꾸. 김정은 보세요. 시진핑 평양 가니까 김정은이 24시간 수발 다 했잖아. 그것만 봐도 알아. 그럼 북한이 그거를 풀으면 그냥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 관계를 개선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북한과의 자연스러운 개방이 돼요. 막말로 시진핑이 방한을 해. 4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6월달이 됐든 간에 야 북한이 연평도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있다가 쏘겠냐. 물론 쏘고도 남을 애들이지만 김정은이 시진핑 수발 뜨는 거 그 두 눈으로 전 세계가 다 봤는데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대. 근데 김정은이 거기다가 대고 야 발사하라우, 동무 발사하라우, 막 방사포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축포도 아니고 시진핑 엿먹으라는 거지. 그러면 재밌어요. 이게 역사 공부나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얘기를 하면,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이게 어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주, 어떤 관련주, 아니면 사실 남북 경협주가 뭐 아난티, 뭐 현대 엘리베이, 현대 로템 그런 것, 대아티아이 그런 푸른 기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남북이 잘 되고 경제 협력을 하면은 붕어빵 파시는 우리 아주머니 분들도 혜택을 받아요. 왜? 붕어빵 한 마리 팔고 2마리 팔거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 북한 사람들 붕어빵 안 먹을 거야? 야 북한 사람들은 여보세요 핸드폰 안 써? SK텔레콤 안 할까? 야 북한 사람들은 야 뭐 버스 안 탈 거야? 지하철 안 타고 택시 안 타고 다녀? 택시 아저씨들 기사님들 좋아지지. 북한 사람들은 뭐 맨날 초가집에서 사나? 걔네들도 아파트나 뭐 어디 빌라 들어가야지. 그러면 건설 철근 받고 콘크리트 빨고 건설상 막 여기 막 수주 당하고 막 수주 겁나게 하고 시멘트 어깨 뭐 한일 시멘트 뭐 해가지고 막 성식 양회 쌍용 양회 막 다 들어가고
막 노루 페인트 막 페인트질 겁나게 노루 막 와가지고 막 겁나게 이렇게 내셔널 지오 그래픽처럼 막 이렇게 막 오고 겁나 바빠요. 겁나게 제2의 새마을 운동 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다 주무시나? 김정은이가 지금 타이밍 잡고 북미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일부 풀어줄 듯한데 어쩔 수 없이 WHO에 흑재앙이라는 신규 별명까지 생겼어. 아 그래요? 아 그 흑재 인종차별이지. 우리나라도 뭐 인종차별 당하면 얼마나 난린데 왜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을 해? 그 일베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종차별 하면 안 되지. 흑재앙이 뭐야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야? 개 돼지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됐든 시진핑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DMZ에서 한류 열고 개성공단 다시 가동하고 마스크 뭐 100만 장이 됐든 1000만 장이 됐든 그건 명분섬에 또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뒤통수 그만 때리고. 북한이 워낙 과거에 뒤통수를 잘 때려가지고 믿을 수가 없지 사실. 그걸 믿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을 북한에다가 어떤 관광산업 그쪽에다가 중국 20% 그다음에 북한 20% 지분, 그다음 미국 20%,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20% 지분, 그리고 러시아, 일본 뭐 얘네들이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각각 뭐 5%에서 10%의 지분을 공동 회사를 세워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컴퍼니 이런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분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거 딱 평양 한가운데나 어디다 딱 세워놓으면 사실상 게임 끝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게임 끝나지.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결국 북한과 우리나라는 결국 해결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중간에 바다가 있다면은 괜찮아. 일본 그 쪽발이 새끼들이랑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괜찮아. 저 새끼는 소외받으니까. 일본은 끝났어요. 일본 경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20년 동안은 회생 불가예요. 최소 20년은 일본은. 근데 한반도의 중심이 우리나라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연결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그 새끼들은 자꾸 일본 얘기하는데 그 일본 얘네들은 수출을 할 때 배로 수출해야 돼요. 무조건. 비행기나 배로 수출을 해야지 수출이 되잖아. 거기는 섬이니까. 겁나 비싸잖아요. 기름값이란 인건비라든지 배로 막 가거나 시간 겁나 오래 걸리고 비행기로 가면은 돈 겁나 들고 막 5배, 10배 이상 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 나징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 깔고 유라시아로 이렇게 보내면 끝나. 쉽게 얘기해서. 그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통일까지는 안 바래.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협력. 북한과 경제 협력, 중국과 협력, 미국과 협력, 러시아와 협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한반도에 평화가 있으려면은 러시아와 우리나라 군대와 러시아의 군대가 합동 훈련도 해야 돼요. 저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고 봐요. 러시아 군인과 우리나라 군인들도 같이 협동 훈련하고 한국, 미국, 러시아 같이 협동 군사 훈련, 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북한까지, 일본까지 같이 이렇게 합동 훈련을 같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상호 신뢰지, 신뢰. 한국 팽이버섯 미국인 4명 죽었다고요? 팽이버섯이요?
요거요? 미국에서 한국 팽이버섯 먹고 식중독 4명 사망. 야, 씨, 그러면 우리나라 햄버거 먹고 체해가지고 죽으면은 그거, 씨, 맥도날드, 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병. 잃어버린 50년 끝난 거네요. 일본이 잃어버린 50년 될 겁니다, 앞으로. 일본은 그렇게 돼요. 일본은 진짜 여러분들 일본은요, 끝났습니다. 일본은. 예, 거기는 지난 20년 동안 혁신 기업도 단 한 개도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도 토요타로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냥 월급 받는 거래. 공무원이고 월급 받는 거. 그냥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동안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등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은 단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일본 혁신 기업 있어요? 없잖아. 맨날 뭐 어디 소닉이나 뭐 밀어붙이고. 언제적 소닉인데. 야, TV 소니 쓰는 사람이 어딨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니 안 써. 유럽에서 다 삼성, LG 그런 거 쓰지. 일본 니들은 좆됐다. 응, 좆됐어 니들은. 이거 시간 문제야, 북한과의 문제는. 그리고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협력 관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동향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대국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다 해.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미국도 중국과의 빅딜을 하려면은 북한을 잡아놓고, 결국 미국이 원래 중국을 개방을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당연히 북한을 개방시키는 게 미국 입장에서 좋지. 저걸 폐쇄시키면 계속 안 좋잖아. 중동 하나 잡기도 빡신데. 그러니까 결국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북한은. 평양, 제가 저번에 시내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야. 평양 시내를 보시면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뭘 봐야 되나? 얘네들 잃을 거 많아요.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얘네들 이거 진짜 이런 건물들, 이런 거 있잖아. 유산이 깊은 이런 건물들, 이런 거. 평양 직할시 이거 보세요. 요거. 와. 평양 모습입니다. 평양 모습. 얘네들 잃을 거 많다고. 그러니까 연평도 포교 떨어졌을 때 이명박이 그냥 휴가 통제 다 시키고 2011년도에 뭐 미국 항공모함 움직이고 전병력 휴가 통제했다가 90일 동안 그거 하니까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진짜 북한 내에서도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김일성 대학생들 막 벌벌벌 떨고 있고 군인들도 막 떨고 있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때 막 예비군들도 불타올랐잖아요. 이 개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잃을 게 많아. 우리나라가 물론 많지. 우리나라가 이거 해결해야 돼. 언제까지씩. 잘해놓고 살죠, 북한이. 신축 건물 너무 급하게 지어서 부실 공사라서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간다던데. 네, 그래, 맞아요. 그거 뭐 난방도 안 들어오고 뭐 보여주기 식이죠. 평양도 불도 잘 안 들어와요. 말 저렇게만 지어놨지. 난방 다 끊기고 몇 시간만 조금 이렇게 되고 24시간 중에 한 4시간 6시간 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양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코데스 인버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결국 가파르게 올라. 이게 계속 영원히 가지 않아. 이게 오히려 가격 매력이 생긴 이렇게 이익이 좋아질 가지는 만한 않습니다. 그런
이런 것도. 이런 또 것도. 오히려 가격 매력이 와, 보험회사 장난 아니다 이거. 와, 하나생명 얼마까지 떨어졌지? 우와, 하나생명. 와, 크로우님 계세요? 크로우님, 크로우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생명 이거 8,000원에서 이거 이렇게 떨어졌어요. 알티캐스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봐봐, 봐봐. 이거 하나생명은 8,000원, 9,000원에서 8,000원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8,000원에서 지금 1,225원. 물론 물을 타셔서 물론 그 정도인데, 야 이거는 와 괜찮아요, 크로우님. 롯데쇼핑 8만원대. 그렇습니다. 내일장이 저는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여러분들 또 심정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일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강한 반등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힘드시니까 강한 양봉 반등이 플러스 한 3%대, 3, 4%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하락, 개인적으로 우리 VIP 분들 생각하면,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부자 돼야죠. 당연히 사야 돼요. 내일 하락이 오더라도 사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기다렸다가 사셔도 돼요. 1700이 됐든 1800이 됐든 1900이 됐든 사시면 되고요. 우리 VIP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하락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진짜 가망이 없다. 하나생명. 사실 사기 싫은 거를 사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야, 근데 나는 하나생명은 진짜 못 사겠다. 이거 싸긴 싼데, 싸긴 싸거든요. 와, 근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완전히 10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와, 저는 이거 못 사겠습니다. 저는. 와, 나는 이거 100만 원도 못 살 것 같아, 이거. 난 이거 차라리 100만 원치 살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고 말지. 삼성전자를 사는 게 100배 낫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버리거든. 못 하겠습니다. 던전주 되면 사야 하는 거 아닌. 던전주도 그러니까 900원이 될지 800원이 될지 500원이 될지 그걸 모르니까요. 싸긴 싸요, 하나생명이. 보험주는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험주는 싸긴 싸지만, 왜냐면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니까. 야,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거의 죽겠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미국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또 계속 제로금리 상황으로 갈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N명가가 5,000원인데 주가가 1,200원이네요. 와, 하나생명 N명가가 5,000원에다가 퍼가 2.5. 야, 자본금이 4조짜린데 4조 3천억짜리인데 외국인들이 이건 몇 프로야? 외국인들. 와, 외국인들 12%. N명가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라 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보험주라서 제가 못 사겠습니다. 보험이라서. 제가 다른 종목이었다면, 다른 세트였다면 이거 샀을 건데, 제가 추천드릴 건데, 보험주니까 도저히 이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차라리 롯데쇼핑을 더 사라고 했으면 사라고 하지. 와, 이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현대해상,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동부증권이죠. 옛날 동부화재, DB손해보험 이런 거. 이거는 N명가가 500원인데
시가총액 2조 3천억. 외국인 보유가 야 44%나 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장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고 저는 방송 또 종료하고 내일 여러분 또 좋은 소통 방송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면은 우리 VIP 그 녹화 방송 또 하니까 오늘 했던 거 녹화 방송 진행하니까 우리 VIP 회원분들 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또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뒤늦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VIP 방송 내용 했던 거 사실 올해 가장 좋은 내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핵심적인 거 그거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종목 상담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 잘 자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네, 겸손 보험 있잖아.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